우리는 쉬어갈 곳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 안작가의 서재. 셜록 홈즈. 바스커빌의 개. 셜록 홈즈에게 결점이 있다면 모든 계획이 다 완수될 때까지 남에게 말하기를 꺼린다는 점이었다. 그건 극적인 효과로 주위 사람들을 압도하려는 그의 영웅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직업적 특성인 신중함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옆에서 일을 돕는 사람에게는 여간 고약한 게 아니었다. 그렇게 힘든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날 저녁보다 더 힘든 적은 없었다. 장시간 마차로 달리는 동안에도 홈즈는 다음에 무슨 행동을 취할 것인지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다. 어느덧 마차는 황무지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메리핏 하우스로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답답했던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졌다. 우리는 가로수길 입구에서 마차를 내려 그 집까지 걸어가기 시작했다. 무장하고 있겠지, 레스트레이드? 홈즈의 질문에 형사가 미소를 지었다. 바지엔 반드시 뒷주머니가 있고 뒷주머니엔 항상 뭔가가 들어있지요. 그럼 됐어. 우리도 무장하고 있네. 사태가 아주 급박한가 보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홈즈 선생? 감시하고 있는 중이네. 하여튼 별로 기분 좋은 장소는 아니군요. 저기 어떤 집에 등불이 보이는데요. 형사가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가 메리펫 하우스고 우리의 목적지네. 발소리 내지 말고 말소리도 안 나게 조심하게. 우리가 그 집에서 약 200야드 떨어진 곳까지 접근하자 홈즈가 멈추라고 했다. 여기서 좀 기다려보세. 오른쪽 바위가 훌륭하게 가려주는군. 왓슨, 자네 저 집에 들어가 봤나? 구조가 어떻던가? 이쪽 끝방은 뭐지? 아마 주방일 거야. 그럼 불 켜진 쪽은? 그곳은 식당인 것 같아. 왓슨, 자네가 가만히 가서 안을 좀 들여다보게. 들키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해야 하네. 나는 오솔길을 살금살금 걸어가 과수원의 나지막한 담 뒤에 숨었다. 그리고 몸을 낮춰 담을 따라 가다가 창문이 열려있는 방 앞에 멈춰섰다. 방 안에는 헨리경과 스테이플튼이 테이블가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스테이플튼은 열심히 얘기하고 있고 헨리경은 창백한 얼굴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마도 혼자서 황무지를 걸어가야 한다는 걱정에 빠져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갑자기 스테이플튼이 일어나더니 방을 나갔다. 헨리경은 술잔을 다시 채우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곧 현관문이 열리고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담 너머로 보자 스테이플튼은 과수원 한쪽에 있는 창고로 들어갔다. 그런데 안에서 발을 끄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금방 나와 문을 잠그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나는 다시 살금살금 기어서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의 아내는 없었단 말이지? 없더라고. 거기 말고는 불 켜진 데가 없는데. 그럼 어디 있는 걸까? 글쎄 말이야. 그린펜 느뷰에 끼어있던 짙은 안개가 서서히 우리 쪽으로 밀려왔다. 홈즈가 그걸 보며 불안한 듯 말했다. 안개가 몰려오고 있어, 왓슨. 왜? 안 좋은가? 안개가 일을 망쳐버릴지도 모르네. 하지만 헨리경은 곧 나오겠지. 벌써 10시거든. 안개가 오솔길을 덮치기 전에 나와야 그의 목숨도 안전하고 우리의 계획도 무사할 텐데. 그런데 갑자기 주방 쪽에 불이 꺼졌다. 하인들이 떠난 것 같았다. 이제 식당엔 두 사람만이 남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다. 무서운 음모를 품고 있는 주인과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손님. 황무지의 거의 반을 뒤덮고 있는 안개 바다는 점점 더 집 쪽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과수원의 담이 서서히 안개로 묻히며 나무들도 그 안에 잠겨들고 있었다. 그리고 안개는 점차로 집 전체를 에워싸며 바다에 떠있는 배처럼 보이게 했다. 홈즈는 마음이 급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굴렸다. 이제 15분 안에 안 나오면 길도 다 덮어버릴 텐데. 더 높은 곳으로 갈까요? 그럴까? 우리는 그 집에서 반 마일 떨어진 곳으로 옮겨갔다. 홈즈가 벼랑간 땅바닥에 귀를 갖다 댔다. 그가 오는 소리가 들리네. 잠시 후 정말로 급히 걷는 발걸음 소리가 정막 속에서 울려왔다. 바위 뒤에 숨어서 우리는 두터운 안개의 벽을 쳐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걸음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마치 커튼 사이에서 나오는 듯 안개를 뚫고 나왔다. 그는 우리 옆을 지나 오솔길을 걸어갔다. 그러나 불안한 듯 가면서 자꾸만 주위를 둘러보았다. 쉿! 조심해! 온다! 홈즈의 소리에 누군가 권총에 격차를 세우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안개 뒤에서 뭔가 살금살금 다가오는 소리가 작지만 분명하게 들려왔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홈즈는 긴장돼 있으면서도 자신감에 차 있어 보였다. 그런데 잠시 후 그의 눈이 갑자기 커지더니 뭔가에 놀라며 입이 벌어졌다. 순간 레스트레이드는 비명을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뭔가 무시무시한 게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형체는 바로 사냥개였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시커먼 사냥개였다. 눈이 숯불처럼 번쩍거리며 입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왔다. 미친 사람이 꿈을 꾼다 해도 그보다 더 흉측한 것을 꿀 수는 없을 것이다. 사냥개는 헨리경의 뒤를 손살같이 추격해갔다.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우리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 짐승이 벌써 우리 옆을 지나간 다음이었다. 홈즈와 나는 동시에 총을 쏘았다. 짐승은 괴성을 지르며 계속 달려갔다. 헨리경이 뒤돌아보며 절망스러운 동작으로 두 손을 쳐드는 게 보였다. 그러나 곧 사냥개가 다시 고통스러운 괴성을 질렀다. 총을 맞은 게 분명했다. 우리의 공포는 순식간에 바람처럼 날아가고 있었다. 그 짐승을 죽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순간 홈즈는 바람보다 더 빨리 달려나갔다. 우리 셋이 필사적으로 뛰어가고 있는 동안 저만치서 헨리경의 비명소리와 사냥개의 신음하는 듯한 포효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이윽고 그 시커먼 짐승이 헨리경을 덮치며 물어 뜯으려 했다.
다음 순간 홈즈가 권총 5발을 짐승에게 쏘아댔다. 날카로운 비명으로 허공을 찢으며 마침내 짐승은 사지를 떨더니 옆으로 쓰러졌다. 헨리경은 정신을 잃고 있었다. 그의 셔츠를 찢고 몸을 확인해 봤더니 상처 자국은 전혀 없었다. 홈즈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감사의 기도를 중얼거리고 있는 동안 그는 벌써 몸을 움직거렸다. 그리고 레스트레이드가 그의 입에 브랜디를 흘려넣자 곧 눈을 떴다. 아니, 그게 뭐였나요? 도대체 뭐였지? 그가 힘없이 입을 열었다. 아무튼 그건 죽었어요. 이제 바스커빌 집안의 악마는 영원히 사라진 겁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그 괴기스러운 짐승은 블러드 하운드도 아니고 매스티프도 아니었다. 2가지의 잡종인 것 같았다. 코끝이 번쩍거려 만져봤더니 내 손바닥에서 빛이 났다. 인을 발랐군? 내가 말했다. 교활한 놈 같으니. 헨리경, 이렇게 놀라시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사냥개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지요. 게다가 안개 때문에 안 보여 미리 대처하지를 못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당신은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 이전에 생명을 앗아갈 뻔했죠. 일어서실 수 있겠어요? 예, 브랜디 한 모금만 더 마시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좀 일으켜주세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은 여기서 좀 기다리고 계세요. 범인을 잡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 저택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헨리경은 일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우리는 그를 부축해 바위 뒤로 가서 숨어있게 했다. 놈이 권총 소리를 듣고 벌써 도망쳤을지도 몰라. 홈즈가 집 쪽으로 가며 말했다. 글쎄, 거리가 상당히 있고 또 안개 때문에 총소리가 안 들렸을지도 모르지. 처음엔 놈이 사냥개 뒤를 따라왔지. 그러다 지금은 어디론가 사라졌을 거야. 어쨌든 집안을 뒤져보는 수밖에. 현관문이 열려 있어 우리는 뛰어들어가 이방 저방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범인은 이미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2층에 한 방이 잠겨져 있었다. 이 안에 누가 있는데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레스트레이드가 소리쳤다. 낮은 신음소리와 바스락대는 소리가 안에서 들렸다. 홈즈가 자물쇠 위를 발로 힘껏 찾아 문이 열렸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범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방 한가운데에 있는 기둥에 사람 하나가 묶여 있었는데 밧줄이 아니라 천으로 온통 감겨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다. 눈만 빼놓고 얼굴도 모두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을 풀어주자 곧바로 바닥에 벅석 쓰러졌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스테이플튼 부인이었다. 그녀의 목 뒤엔 채찍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이런 개 같은 자식. 레스트레이드, 브랜디 좀 주게. 부인을 의자에 좀 앉혀봐. 홈즈가 소리쳤다. 부인이 서서히 눈을 떴다. 그는 안전한가요? 피했어요? 부인이 물었다. 우리는 그를 잡아야 합니다. 아니, 제 남편 말고요. 헨리경 그분이요. 무사하신가요? 네, 무사합니다. 사냥개는 어떻게 됐나요?
죽었습니다.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는 악한 이에요. 보세요,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부인은 소매를 올리고 팔을 보여주었다.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제 영혼을 더럽혔어요. 그에게서 사랑받고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저는 속고 살아왔던 거예요. 부인은 절망감에 몸을 떨며 울었다. 그는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이제까지 그의 악행을 도우셨다면 이번엔 우리를 도와서 보상을 받으십시오, 부인. 그가 도망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늪 한가운데 섬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옛날 폐광 자리가 있어요. 그곳에서 그는 사냥개를 기르고 피난처도 마련해 놓았죠. 홈즈는 램프를 들고 창문 쪽에다 갖다 대었다. 보세요. 오늘 밤엔 안개가 너무 끼어서 그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오지는 못해요. 그와 제가 함께 늪지로 들어가는 곳에 표시를 하기 위해 막대기를 심었거든요. 만약 그걸 뽑아버리면 그는 나올 수가 없죠. 아무튼 그날 밤엔 범인을 뒤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레스트레이드가 그 집의 감시를 맡기로 하고 나와 홈즈는 헨리경과 함께 바스커빌 저택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헨리경에게 스테이플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다. 그는 의외로 충격을 잘 견뎌냈다. 하지만 결국 사냥개에 의한 충격으로 신경이 너무 쇠약해져 그는 모티머 씨의 진찰을 받아야 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세계 일주 여행을 함께 다녀왔고 그제야 헨리경은 바스커빌 저택에 오기 전처럼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 다음날 안개가 걷히자 우리는 스테이플튼 부인과 함께 늪지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쪽으로 갔다. 좁다랗게 뻗어있는 통로엔 작은 막대기가 여기저기 세워져 있었다. 질척한 흙이 신발에 달라붙을 때마다 마치 어떤 악마가 늪속에서 우리를 잡아 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바로 옆 한 무대기의 황새풀 위에 뭔가 검은 물체가 놓여 있었다. 홈즈는 그걸 잡으려고 길을 벗어났다가 금방 허리까지 잠기고 말았다. 우리가 끌어내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뻔했다. 홈즈가 들고 나온 검은 물체는 구두 한쪽이었는데 안쪽에 토론토시 메이어 구두점이라는 상표가 붙어 있었다. 진흙으로 목욕한 가치가 있었네. 헨리경이 잃어버린 그 구두야. 그가 말했다. 스테이플튼... 스테이플튼이 도망치면서 내던진 것 같군. 사냥개가 뒤쫓도록 구두를 사용했던 거야.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도망치면서 버린 거지. 그렇다면 그가 이쪽으로 온 게 확실하다는 얘기네. 그러나 그 이상 알아낼 수는 없었다. 발자국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늪지에서는 진흙이 계속 올라와 발자국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늪을 건너 단단한 땅에 도착했을 때도 발자국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만약 그대로 결론을 내린다면 그는 안개 때문에 결국 피난처인 작은 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거대한 늪지 어딘가에 빠져 영원히 묻혀버린 것이다.
섬 안에는 그가 사냥개를 숨겨두었던 흔적들이 있었다. 폐광 자리에 오두막들이 무너진 채 남아 있었는데 그중 한 곳엔 쇠사슬과 많은 뼈다귀들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갈색 털이 붙어있는 두개골 하나도 잡동사니 사이에 섞여 있었다. 개인 것 같은데. 스페니얼이네. 모티머 씨는 그의 개를 영원히 못 찾겠군. 가끔 들려오던 그 울부짖는 소리의 정체가 이렇게 밝혀진 거야. 이 반죽은 뭐지? 사냥개 코끝에 발랐던 그 야광 도료군. 이건 분명 바스커빌 집안에 내려오는 그 악마계의 전설을 떠올리면서 찰스경을 공포로 몰아가 죽이려고 생각해낸 방법일 거야. 왓슨, 정말 교활한 놈이었어. 그동안 많은 수사를 해왔지만 이놈만큼 잔인한 인물은 없었어.